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 디부아입니다. 15년간 유럽의 최고급 호텔들을 컨설팅해 온 호텔 산업 전문가인데요. 최근 한국의 한 호텔에서 경험한 일이 저의 호텔 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미스터리 쇼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럭셔리 호텔들을 평가해 왔지만 이번 한국 호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리츠나 영국의 리츠칼튼도 훌륭하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섬세한 서비스였어요. 제가 아침 식사 중에 무심코 티스푼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몸을 숙이기도 전에 직원이 새 스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진 스푼을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유럽의 호텔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어요. 객실의 모든 기능이 태블릿으로 제어되는데 그 태블릿이 프랑스어로 설정되어 있었죠. 제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명 설정까지 파리의 시간대에 맞춰져 있어서 시차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스파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마사지 전에 제가 선호하는 아로마 향을 물어보더니 객실로 돌아갔을 때 같은 향의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런 연결된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식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셰프가 한국의 식재료로 퓨전 요리를 선보였는데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제철 식재료로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900개가 넘는 평가 항목을 검토하면서 이 호텔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은 제가 지금까지 평가해본 어떤 호텔보다 뛰어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게스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는 진정한 럭셔리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진심 어린 서비스야말로 최고의 럭셔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의 이 호텔은 분명 세계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유럽의 호텔들을 컨설팅할 때도 이곳에서 배운 점들을 적용하려고 해요. 특히 직원 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호텔 컨설턴트로 20년 넘게 전 세계의 럭셔리 호텔들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호텔을 방문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전통 있는 럭셔리 호텔들과 비교하면 아시아의 호텔들은 아직 발전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보내준 리무진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제가 리무진에서 내리는 순간 약간 허리를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챘는지 체크인 과정에서 특별히 허리 지지대가 있는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는 유럽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은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제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룸키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직원은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독일 축구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섰을 때의 놀라움은 더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제가 평소 선호하는 22도로 맞춰져 있었고 미니바에는 제가 좋아하는 독일 맥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텔 측에서는 사전에 투숙객의 선호도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룸서비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주문했을 때 셰프가 직접 제 식사 취향을 물어보고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주문한 스테이크는 제가 선호하는 정도로 정확하게 구워져 나왔고 와인 페어링까지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을 고려해 모닝콜을 평소 기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해주었는데 이 역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독일식 아침 식사 코너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프레첼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 시설을 둘러보며 평가를 진행했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스파의 마사지 테크닉, 피트니스 센터의 최신 장비들, 수영장의 수질 관리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는 국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바의 바텐더는 세계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였는데 이는 제 미식 경험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셰프는 각 요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소믈리에의 와인 페어링은 완벽했습니다. 체크아웃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내식 대신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제가 좋아하는 독일 신문을 프린트해서 건네주었고 다음 목적지의 날씨까지 체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20년간 호텔을 평가해 온 제가 이렇게까지 감동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호텔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럭셔리 호텔들도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시아의 호텔들을 발전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마르코 콘티입니다. 럭셔리 호텔 컨설턴트로 20년 넘게 일해왔고 특히 아시아 호텔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호텔의 이야기를 접한 것은 2018년 초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럭셔리 호텔 프로젝트 자문을 맡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이 호텔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최상급 스파 시설,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호텔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실 점유율은 30%대로 추락했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몇 달째 지연되고 있었죠. 게다가 호텔 소유주였던 김 회장 가명은 무리한 확장으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국계 투자회사가 호텔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투자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호텔의 내부 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빼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호텔의 자문역으로 참여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VIP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투숙 기록, 객실 선호도, 심지어 그들의 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유출되었죠.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고객 불만은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자회사의 실체가 사기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호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외로 빼돌렸고 호텔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한 젊은 총지배인이 등장합니다. 박상우 가명 총지배인은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호텔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먼저 유출된 고객 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팀과 협력했고 피해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호텔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직원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서비스는 행복한 직원에게서 나온다라는 신념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중반부터 객실 점유율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제가 특히 감명받은 것은 이 호텔만의 독특한 힐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스캔들로 실추된 호텔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단순한 숙박이 아닌 심리적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로비에서 진행되는 명상 세션, 한국 전통차 체험,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힐링 패키지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2018년 이 호텔은 마침내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선정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놀라운 성공 사례로 전 세계 호텔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진정한 호텔리어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객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서비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임을 깨달았죠. 현재 이 호텔은 세계 최고의 럭셔리 호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비에르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15년간 유럽의 럭셔리 호텔들을 거치며 호텔리어로 일해왔습니다. 2019년 저는 아시아 호텔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의 시그니엘 서울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유럽의 럭셔리 호텔들도 많은데 하는 의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었고 급성장하는 아시아 호텔 시장의 중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그니엘 서울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76층에서 101층까지 이어지는 압도적인 수직 동선, 한강과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호텔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의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컸죠. 예를 들어 유럽의 럭셔리 호텔들은 고객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좀 더 섬세하고 밀착된 케어를 추구합니다. 이런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며 한국의 섬세한 서비스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그니엘 서울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를 획득하며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공간이며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정표입니다. 앞으로도 시그니엘 서울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 에릭 안데르손입니다.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최근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이요. 사실 저는 세계의 수많은 초고층 빌딩과 럭셔리 호텔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상하이 타워도 가봤죠. 하지만 시그니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시그니엘을 방문했을 때는 업무차 미팅이 있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79층에서 123층까지 이어지는 이 호텔은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스웨덴 사람인 제가 봐도 인테리어는 정말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녹아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81층에 있는 빛의 나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식 파인다이닝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스웨덴에서는 한식하면 보통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음식은 제가 알던 한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죠. 한 접시 한 접시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는 스웨덴의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습니다. 식재료부터 플레이팅까지 완벽했죠. 처음에는 이런 초호화 호텔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처럼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더군요. 시그니엘은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웨덴 본사의 동료들을 초대했을 때도 다들 감탄했어요. 특히 객실에서 보이는 전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본 적이 없다며 다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시그니엘의 성공은 단순히 높이나 럭셔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객실의 인테리어만 봐도 한국 전통 가구의 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비스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정성 문화가 럭셔리 호텔의 서비스와 만나니 더욱 빛을 발했죠.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스웨덴의 호텔들이 다소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과는 달랐죠. 시그니엘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한국의 계절감을 잘 살린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을 객실에서 감상할 수 있죠.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시그니엘은 한국의 호텔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해외에서 오는 제 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시그니엘을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라고요. 실제로 투숙해본 외국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제공되는 한식 뷔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 호텔을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그니엘은 그런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오히려 높이를 장점으로 활용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죠. 건축 디자이너로서 저는 시그니엘이 단순한 호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의 현대 건축과 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의 K-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올리비아 맥도널드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어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시그니엘 서울에 머물렀어요. 캐나다에서도 고급 호텔을 경험해 봤지만 시그니엘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느낀 특별한 환대는 잊을 수 없어요. 로비에서 만난 직원 미현 씨는 제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하며 환영해 주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어학원 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한국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영어로도 보충 설명을 해 주었죠. 호텔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87층에 위치한 제 객실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특히 해질녘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룸 내부의 모든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런 첨단 기술의 편리함은 캐나다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학원에서 만난 제 한국 친구 지현이도 시그니엘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호텔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시그니엘이 어떻게 한국의 호텔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는지 설명해 주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조식이었어요. 한식과 양식을 모두 즐길 수 있었는데 특히 전통 한식 코너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죽,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셰프가 직접 설명도 해주셨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본 저에게 김치의 역사부터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스파 시설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방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한국의 전통 의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테라피스트는 제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고 전문적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넘어서 진정한 환대와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다른 호텔들도 경험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호텔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한옥 호텔부터 초현대적인 디자인 호텔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호텔들이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였어요. 예를 들어 한 호텔에서는 전통차 예절을 현대적인 티타임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호텔에서는 한복 체험과 함께 현대적인 한식 쿠킹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호텔 경험은 단순히 럭셔리한 시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호텔 산업이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호텔 서비스와 문화를 종종 떠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시그니엘과 한국의 다른 호텔들을 찾아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호텔을 단순한 숙소가 아닌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